이번 시간에는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상가 건물의 권리금, 그리고 임대차 관련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함께 보실까요? 먼저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개정되어서 제6조의 3이 신설되었는데 제6조의 3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을 보면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어서 이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약이 갱신이 됩니다. 다만 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1호를 보면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래서 임차인은 차임을 연체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제3호,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가치로 파손한 경우. 6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호, 임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호, 임대인이나 임대인 가족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요게 중요합니다. 9호,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1호 차임 2회 연체한 경우, 그리고 8호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는 경우, 이 두 경우가 중요합니다. 이 항을 보면요,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고, 그러면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 임대차가 2년이고 갱신되는 기간이 또 2년. 그래서 주택 임대차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으면 4년 동안 한번 임대차를 하면 주택은 4년 동안 임차인이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5호를 한번 볼까요? 임대인이 제1항 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다면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 8호 사유가 실거주 목적이잖아요.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한 경우였는데, 자기가 살겠다고 해놓고 임차인 나가고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버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손해액은 어떻게 되느냐,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되느냐, 6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호 갱신거절 당시 월 차임, 차임 외에 또 보증금이 있으면 환산 월 차임으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월 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호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 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 차임 간 차익의 무려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제3호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실제 손해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호, 2호, 3호 중에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호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요, 내 보증금이 2억이다. 그러면 환산 월차임은요, 나누기 100을 해서 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3개월치는 600만 원이죠. 에이, 600만 원 받으려고 어떻게 소송을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계산 방법 중에서 더 크게 나오는 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보증금 2억이었어요. 근데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보증금 4억이다. 그러면 환산 월차임은 나는 200, 새로 들어온 사람 400. 그러니까 차이가 200만 원이 되죠. 이걸 2년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24개월을 청구할 수 있겠네요. 200만 원 곱하기 24개월 하면 4,800만 원 청구할 수 있고요. 적은 금액은 아니. 조금 전에는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하고도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그런데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매도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만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건지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규정도 적용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런 경우도 민사상 불법 행위에는 해당한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소수료도 배상하고 이사비도 배상하고 그 외에 2천만 원 손해배상을 더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그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할 때 자기가 이제 실거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매수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매수인도 종전 임대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임차인 같은 경우야 당연히 4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임대인이 주택을 이제 매도하려고 하면 그 새로 산 집주인이야 당연히 실거주하려고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새로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택 매도를 방해하는 경우가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매수 의향자의 집 구경을 거절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까요? 실제로 상담한 예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았는데 임차인이 집을 보려고 하는 매수의 양자에게 집을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유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되면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임차인이 알았다 한 거죠. 집주인이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내주기 위해서 대출을 알아보니까 대출금이 이거 요즘 대출이 확 줄었지 않습니까? 임대차 보증금에도 이제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대출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집을 팔아야 임대차 보증금을 내줄 수 있다. 그래서 매수의 양자에게 집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죠. 그랬더니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 이제 저에게 법률 검토 및 법률 검토를 의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률 검토하고 그 내용 증명을 임차인에게 이제 보내줬습니다. 제가 의뢰한 결과는 뭐냐? 집주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고, 실제로는 사정상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매도하게 된 경우라도 손해배상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만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검토했고, 그 검토 결과를 임차인에게 내용 증명으로 보냈더니 임차인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이사가기로 하고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런 경우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인이 주택 매도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매수 양자의 직구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런 경우 임대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가 이 사건을 이제 검토하면서 제가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하게 됐는데요. 임차인에게는 매수 양자의 직구경을 시켜줘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임차인이 매수 양자의 직구경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졌겠죠. 그래서 만약에 집을 매도할 계획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할 때 특약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집을 매도할 경우에는 매수 양자에게 집 구경시켜줘야 하고,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매수 양자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을 때는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임차인에게 200 내지 한 500만원 정도 위로금을 주고 집을 보여주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임차인을 생각하면요, 임차인이 집이 안 팔리면 4년 동안 살 수 있는데 2년 살다가 나가려면 이사비 들잖아요. 그 동네 또 다른 이사 가면 또 적응해야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에서 500만원 정도 위로비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되면 강경책이 있는데요. 구조가 동일한 다른 집 보여주면서요, 그리고 매매 계약을 하는 겁니다. 대신 하자가 있으면 수리해 준다는 특약을 하고요. 현재 임차인에게는 이사 나갈 때 집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가지고 임차인과 실로 하자 발생한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이 뭐냐? 권리금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 방식, 시설물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권리금이라 하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서 2015년부터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2018년도에 개정됐으므로 현재는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10년이 초과하여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는 여전히 보장됩니다. 그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규정을 살펴볼까요? 제10조의 3에서는 권리금이 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제1항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조 제1항은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권리금 방해 행위를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요. 1호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받아야 될 돈을 임대인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2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못 주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실제로는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 조금 주지 마라. 대신 월세를 이제 조금 더 많이 받으려는 거죠. 이거 방해하고 자기가 월세를 더 많이 받으려고 이런 행위를 많이 합니다. 3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요게 제일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월세 정액은 연 5% 이상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초과해서 할 수 없는데 신규 임차인에게는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 5% 이상 시세만 맞으면 연 5%가 아니라 100%도 정액해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세에 맞지 않게 하는 거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시세에 맞지 않는 금액을 요구하는 거는 아무도 안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은 안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설 금액을 그보다 시세에 맞게 낮춰가지고 신규 임차인을 받으면서 당신은 권리금도 안 내고 들어오도 되니까 보증금과 차임이면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제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 네 가지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로 본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못 낼 정도 사람 같으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죠. 2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좀 객관적으로 하기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3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제3호 사망입니다.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그러니까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하려고 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은 권리금 계약에서 지급하기로 한 그 권리금이고요. 그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뭐냐? 요거는 객관적인 금액을 이야기하고요. 객관적인 금액은 결국 법원에서 감정을 하면 나옵니다. 제3항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5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술하는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0조입니다. 계약갱신 요구와 관련되는 겁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1호 차임을 연체한 경우 3기의 차임을 연체해야 됩니다. 연달아서 연체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적해서 3기가 3번이 지금 연체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호 임차인이 그 지시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전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5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호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호 임대인이 다음 각 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그래서 임대인이 만약에 재건축할 계획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고지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고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임대차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 사유에 해당되면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권리금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상가의 건물 임차인은 요 지금 8가지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줄건 것만 볼게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어야 하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그때 임차인이 불필요하게 신규 임차인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벌써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 안 하겠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례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사례 볼까요? 원고가 피고에게 제가 상담했던 내용입니다. 1심에서 지고 항소심을 하려고 하면서 저한테 상담한 내용인데요. 저한테 이제 상담한 사람이 피고였습니다. 원고가 임대인이고요. 상담한 사람이 임차인이라 그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7천만원, 월차임 430만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해서 건물을 임대했죠. 피고는 임차한 건물을 고시원으로 운영하다가 계약이 갱신됐습니다. 갱신되는 도중에 이제 갱신된 기간에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갱신하지 않고 건물 인도해라 이렇게 서면을 이제 보냈습니다. 피고는 종전 임차인에게 상가 권리금 1억 2천만원 지급한 바 있고요. 원고가 건물 인도 요청 서면을 보내니까 신규 임차인 되려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원고에게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요청했어요. 이거 이제 주선행위를 했죠. 주선행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고가 신규 임차인 되려는 사람에게 보증금 1억원, 월차임 850만원을 요구하니까 신규 임차인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포기한 거죠. 보면 원래가 보증금이 7천이었는데 1억원으로 대폭 올랐고 월차임이 430에서 850으로 거의 2배 올랐죠. 그리고 이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 기간 종료를 이제 원인으로 해서 건물인도 그리고 임대차 기간 종료 이후의 임료 상당 부당 이득금을 구하는 이제 건물인도 등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피고는 원고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되려는 사람한테 시세에 안 맞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 라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겁니다. 임대인이 이제 먼저 소송을 제기했죠. 제기했더니 임차인이 이제 반소를 제기한 겁니다. 권리금 방해했다고. 임대료 감정을 해봤더니 월 차임 상당액이 750만원이었습니다. 750만원. 그러면 지금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원래 요구했던 게 850만원이었는데 지금 요게 객관적으로 감정된 가격은 750만원이라서 조금 높은 금액이었죠. 조금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요? 1심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긴 했는데 원고가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850만 원 제시한 건 맞기는 맞는데 요거는 그냥 그 협상하기 위해서 처음 던진 금액이라는 겁니다. 처음 던진 금액이랍니다. 그래서 조금 높기는 높았지만 권리금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담하신 분한테 고시원 평균 월수익이 얼마냐 이래 물어보니까 영업비밀이라 하면서 말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추가적인 상담을 하지 않고 끝냈는데요. 고시원 월 평균 월수익이 꽤 높았을 거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감정했던 그 월 차입이 750이었다 했지 않습니까? 다음은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상가건물 임대차든 임대차 소송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다른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소송 예컨대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임차물 인도소송 통상 1심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물론 소송하면 결국 임대인이 승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법원은 임차인을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해서 임차인이 소송 지연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데요. 주택 임차인의 경우 패소 판결 확정되면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고, 상가건물 임차인은 소송 중이라도 최대한 먹고 살아라 이런 생각이 법원 판사님이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차인 중에서는요, 소송을 매우 지연시켜서 제일 1심 판결만 1년 이상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기간을 고려하면요, 그 임대인은 이제 보증금이 있으니까 차입이 지급 안 되더라도 보증금 다 떨어질 때까지 이제 소송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심 판결만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항소심, 상고심까지 생각하면요, 차임 2달 지급 안 되면 바로 계약 해지하고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근에는 소송할 필요 없는 재소송 파일을 하는 임대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